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대 속의 다이어트 25번째 시간이자 이솝우와 22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여우와 사자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단맛 있는 것과 단맛 없는 것에 대한 선입관을 없애자, 뭐 그런 얘기죠. 한 번도 사자를 본 적이 없는 여우가 초원에서 사자를 가까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자의 용맹과 외모에 대해서 익히 들었음에도 직접 보고 난 후에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죠. 그 위엄과 카리스마에 압도당해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자를 만나게 된 여우는 놀라긴 했지만 처음만큼 놀라지는 않았죠. 세 번째로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우는 사자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말까지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제에서의 풍자 내용은 친숙하면 편견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번 통찰을 해볼까요? 단맛이 없다라는 편견으로 건강에 유익한 담백한 맛이 나는 음식을 업신여기지는 않나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혈당을 재보면은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해서 먹는 경우에는 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엇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급식을 먹거나 공산식품을 사 먹게 되면 과거보다 같은 비슷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혈당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몹시 높게 나와요. 이게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인슐린 뭐 저항성이 많이 생겨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상대적으로 바깥에서 파는 음식이나 공산품이 그만큼 단맛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소비자의 기호를 무시하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달콤하지 않으면 혹은 입에 넣고 씹는 순간 맛있다라는 감동을 주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되기 쉽죠. 그런데 우리의 입맛이 변하면 주위의 음식도 변하죠. 따라오니까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도 아니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도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문제고 나를 위하다 보면은 주위의 음식도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생각만큼 체중 조절이 안 되고 있다면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죠. 음식이 가진 마성이나 유혹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치죠. 두 번을 한 번으로 줄이고 그 섭취하는 기회를요. 세 번을 한 번으로 줄여가는 동안에 먹는 간격이 길어지면 길수록 오래간만에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음식의 맛이 진하게 느껴질 겁니다. 음료수와 간식, 뭐 과일까지 포함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같은 용량, 예를 들어서 200ml에 당류가 1 내지 2g 밖에 안 되는 음료하고 10 이상, 아니면 20, 30을 상회하는 그런 음료가 있다고 사실 있어요. 비교를 해보죠. 가령 그런 음식을 아까 말씀드린 200mg에 당분이 20 전후 또는 20g 전후 또는 혹은 그 이상 먹던 사람이 10분의 1로 줄어든 1 내지 2g 되는 같은 용량의 음료수를 마시면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맛없어. 이런 걸 누가 마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이럴 때 기존에 자주 마시던 센 음료를 한 달만 끊고 단맛 없는 음료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니면 뭐 보름이라도 그냥 마시기가 너무 밍밍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탄수화물이 적게 포함된 과자나 당 알코올로 처리해가지고 당류를 낮춘 과자를 곁들여 먹거나 아예 음료를 그런 과자나 이런 거에다 부어서 드셔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밋밋한 맛이 줄어들고 새로운 단맛, 제가 본 강좌 10강에서 실전용편에서 언급한 생각해서 깨달은 다양한 단맛이라는 그런 의미의 신조 오사리 잡탕의 단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크기의 당질이 5배, 아까 음료수처럼 심하게 10배 차이 나는 각각의 과자나 빵을 비교해 보시고 당질이 많은 과자나 빵을 단맛 없는 걸로 적은 것으로 탄수화물 적거나 당류 적은 걸로 바꿔보세요. 그냥 드시기가 너무 밍밍하다면은 쿠키나 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당이나 탄수화물이 적게 포함된 버터나 치즈, 계란, 뭐 에그 샐러드 같은 거, 나아가 닭가슴살을 얹어 드셔도 좋아요.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곁들임 음식은 당과 탄수화물이 적기 때문에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음료든 과자든 당류가 3 이상, 탄수화물이 10 넘어가는 것들은 아주 가끔 먹고 보통 그 이하인 것만 먹습니다. 찾아보면 괜찮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아니고 바깥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좀 더 찾기 편할 수도 있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좀 비싸고 국내에서도 많이 이런 쪽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과일도 달콤한 것은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겠지만 조금씩만 드시고 그 자리를 약혼이나 콜라비, 무, 오이 같은 거를 조금씩 드셔보시면은 대체를 해보죠. 뭐 간식이 과일이고 끊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즐겨 먹던 과일이나 간식, 음료가 얼마나 맛이 진했는지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견과류도 좋은데 꿀이나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하루 분량으로 포함돼 가지고 말린 과일이나 조그만 초콜릿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근데 견과류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드시면은 턱이나 치아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슬라이스 된 걸로 좀 부드러운 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자가 딱딱하다는 거 아니에요. 견과류. 예. 이렇게 해서 음료나 간식, 과일 등을 응용해서 입맛을 바꾸는 연습을 한 달만 해보세요. 그동안 기존에 즐기던 음식들을 가능한 끊거나 줄이고 말이죠. 한 달 혹은 그 이상 그 음료나 간식을 줄였다가 혹은 끊었다가 다시 마시게 되면 다른 느낌일 겁니다. 입맛이 변한 거죠, 그동안. 식욕을 억제하고 소위 불굴의 의지를 기초로 한 비만 탈출이나 혈당 조절 시도는 한시적이에요. 입맛을 바꿔야 됩니다. 요요 현상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나 입맛이 변해가지고 음식이 변하면 살이 빠지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오는 요요가 아니라 한번 빠진 살이 다시 찌지 않고 빠진 상태로 돌아오는 바람직한 요요 현상만이 존재할 뿐이죠. 직접 체험해 보세요. 앞서 우화에 등장한 여우처럼 친숙해지면 편견이 줄어듭니다. 달지 않은 새로운 음료나 간식이 친숙해져서 예전에 몰랐던 맛을 깨닫게 되면은 기존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입에 즐겁지 몸에는 좋지 않던, 입에만 즐겁지 몸에 좋지 않던 음식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장미의 가시는 눈에 보여서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지만 단맛의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류나 탄수화물을 무조건 멀리하라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나이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시라는 그런 얘기죠. 나이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 분비량에 변화가 생기듯이 먹는 음식도 바뀌어야 균형에 맞죠. 끝으로 공포 마케팅은 아니지만 안중근 의사가 남기신 말씀 중에서 인용해서 비유하면서 이 단어를 마칠까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책을 읽지 않으면은 입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이 있죠. 일일 부독서면은 구중생형극이라.
이것도 좀 바꿔봤어요. 하루라도 혈당을 점검하지 않으면 혈관에 상처가 생긴다. 그러니까 일일 불측당 하면은 관중, 관은 여기서 혈관을 말하죠. 생형극. 예. 저밀도 콜레스테롤인 LDL의 소립자들이 마치 가시처럼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상처들이 엉겨가지고 혈전, 피떡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인 건강, 숲을 볼 것이냐 아니면 개별 질환, 나무를 볼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인 여주인과 하녀들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